자, 이제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석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차 물환경 포럼 토론을 시작할 텐데 우선 발제자 네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녹조 발생 관리 방안, 기술 포함해서 그 도출 부분인데 아마 지정 토론자께서는 사전에 그런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로 오늘은 가능하면 지금 이른 아침인데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자가 네 분이신데요. 가능하시면 한 분당 4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발표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 사전에 지정 토론자께서 우리 학회에 제출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 왼쪽에 있는 이상희 부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상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옛날에 그린 녹색기술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이상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녹조 포럼에 와서 보니까 제 왼쪽에 계신 김석구 박사님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12년 전에 낙동강에서 녹조 잡겠다고 퍼덕퍼덕하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갖고 오늘 윤상림 박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첫 마디가 자신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윤상림 박사님과 김석구 박사님과 낙동강 녹조 잡겠다고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사실 굉장히 정직한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늘 자료 끝에 보시면 제 토론 자료 제목이 생뚱맞게 녹조는 생명체입니다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녹조가 제가 한 5, 6년 연구를 하면서 녹조가 왜 이렇게 문제화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관지어서 기술개발도 이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녹조는 생명체이지만 녹조 스스로 문제는 만든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녹조가 왜 문제가 됐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되면서 인간이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녹조 문제라는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인간이 불편해지면서 이 녹조로 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불의 요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불이 뭐냐라고 이제 좀 보시면은 불쾌, 불안, 불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녹조 관리 기술 개발의 방향이 이 3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 3불 중에서도 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3불의 하나의 요인은 불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덕종 박사님께서 환경부의 R&D 방향을 말씀하실 때 강력한 녹조 대책 하셨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불쾌는 지극히 추상적인 명사로 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안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네 분의 발표 중에 두 분의 발표가 정수장과 치수장과 관련된 쪽의 발표였고 한 분이 이제 국가의 R&D 방향이었고 나머지 한 분이 이제 녹조의 그 모니터링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불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이 첫 번째 단계가 정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조가 폈을 때 사람들이 낙동강 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가벼운 정도로 넘어가지만 정수장에서 녹조로 인해서 독소 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자원공사에서 이영주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책과 그 윤상리 박사님이 취수장에서의 녹조 대응 대책은 이 녹조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단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 방법은 사실 녹조가 폈을 때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일반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록색입니다. 강물에 보이는 초록색인데 아까 그 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드론이나 항공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적인 접근 방법은 굉장히 우리 녹조 대응에 있어서 시기적인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덕전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서 녹조에 대해서 녹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녹조 문제를 효율이라는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그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따지다 보면 가성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녹조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이라는 요소를 연계시켰을 때 가심비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덕조 박사님 발표 중에 건강성 지표라는 거를 이제 함께 고민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건강성 지표 대신에 저는 가심비를 동시에 생각하려면 효율과 함께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느냐, 불안 개선 지표든지 이런 거를 환경부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함께 생각을 하시면 녹조 문제가 이 효율과 함께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측면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 사실 환경산업기술원 발표를 들으면서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그 지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녹조 기술개발 쪽 방향은 효율을 물론 생각해야 됩니다만 이 효율이 반드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저는 정수장에서의 접근 방법은 국민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빠른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 녹조가 아무리 피더라도 여러분들이 드시는 수돗물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 요소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빠른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셨고요. 주로 녹조 또는 녹조 현상은 조류 중에서 그 남조류가 대량 증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조하고 우리가 조류하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고요. 보면 사실 이제 이사 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중 생태계에서 1차 생산자를 담당하고 있는 게 조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랑 공존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생물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정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과환경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정광욱입니다. 네 분 발표 모두 잘 들었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요소 기술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조류에 대한 측정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그동안 한 5, 6년 동안 하던 일이 그 유역과 호소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평가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델링으로 예측해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대책들이 들어가서 수질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변하는 현상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항상 녹조 문제, 수질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근데 거기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질을 좋게 우리가 원하는 4등급, 3등급 녹조가 안 피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역이 너무 거대하고 또 수체도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전에 요 발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녹조 같은 경우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 부분을 제어하는 게 좀 힘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녹조가 피면 구간 핀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뭐 그 수차를 말씀하셨던 그 윤상린 연구원님처럼 우리 물의 흐름을 최소한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조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배로 가서 찾아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유지해서 그걸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근데 이것 또한 템포러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정 시기에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물리적인 부상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유입되는 유입부에 평상시에는 그런 곳에 오염물질 제감 기술 쓰다가 그 다음에 녹조가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겠죠. 그럴 때는 그쪽 지역으로 어떤 녹조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호소내의 오염 부하를 줄이는 어떤 기술로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녹조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제안을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여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유역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하 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탄소중립평가주식회사의 하준수입니다. 뭐 조류를 오늘 저기 패널로 와서 보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되게 많아서 반가운데요. 저도 14년부터 17년까지 조류와 관련해서 파일럿 플랜트 현장 연구를 했고 19년부터 21년은 실증화 연구를 20만 톤 규모 정수장에다 적용을 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과정에 하면서 이제 좀 어려움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아까 네 번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한 번쯤은 이제 저도 좀 과거에 항상 유해조류 관리라는 문제가 나올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PMC였었습니다. 그래서 PMC라는 부분이 뭐지라고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프리벤션 하면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선진국에서 유해조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프리벤션을 모니터링 포함해서 정보 시스템, 그래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형태로 좀 더 바뀌어 있더라는 게 제가 좀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시듯이 통합연구 같은 기술, 그다음 정보 이러한 것들이 같이 이제 하나가 연결이 돼서 가야만 조류에 대한 뭐 대응이라 그럴까요? 이 조류 자체가 어차피 기후 영향으로 인한 거고, 그리고 조류 분야는 작게 보면 수생태고 작게 보면 수질이 문제지만 크게는 기후 변화 적응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후 변화를 적응할 것이냐고 보게 되면 조류만을 볼 게 아니고 기후랑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빈도수, 영향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하신 것처럼 새로운 조류가 나와서 새로운 물질을 통해서 새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체계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시고 있는 과제의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토론문에 썼지만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게 연구도 했고 실증화 테스트도 했는데 현장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정수장이 정말 100만 분지 1에 해당되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뭐 효과를 검증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했을 때 조류를 98% 제거하던 것을 저희가 기술을 넣어서 99% 제거했다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뭔지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러한 점들도 한번 좀 이런 연구 R&D에서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많은 연구들도 되고 있고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실증화까지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도 한번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21년까지 연구를 끝냈는데 그 당시는 가장 조류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건기원에서 했던 팀하고 같은 장소를 했는데 그때 19년, 20년 사이에 21년 사이에 조류 번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년 8월에 100만 셀이 넘는 날이 출현했습니다. 근데
보호 녹조 관리 시스템에서는 15만 셀, 25만 셀이었고요. 상류 하류. 근데 치수장에서는 100만 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기표에 따라서 측정 위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또 대응 방안은 아직 좀 없어서 실제 정수장에서는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때 저희가 실정화 연구 사이트다 보니까 저희가 가망가산 나트륨이라는 전산화 기술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운영하던 설비를 이전을 해드렸는데 22년에 100만 셀이 넘어왔을 때 모든 가동 설비를 다 가동을 하고 그 한계 속에서 이제 가망가산 나트륨이라는 보조제가 하나 더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그 100만 셀에서 치수 중단을 하느냐 마느냐 상황 속에서 치수 중단 없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제도 속에서 이제 우리 조류 가번성 문제를 뭐 건강 문제, 국민 여론까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재난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재난과 관련한 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이제 기본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조류 가번성을 자연 재난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실행법으로 있는 게 자연재해 대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자연재해를 정의한 것에 기본법에 있는 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만 했지, 그 이후에 그러한 자연 조류로 인한 재해를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뭐 다 같이 기후 영향으로 가뭄, 풍수에 그러한 것에 대한 자연재해 대책법의 대책 요소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류 가문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게 제도 속에서 좀 있으면 이렇게 정수장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쉽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개발된 기술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부딪혔던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의 연결, 그리고 행정제도가 같이 가졌을 때야 비로소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제도도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진수 소장님 고맙습니다. 하 소장님께서는 개발 기술의 기술 검증 중요성, 또 하나는 우리가 개발 기술할 때 현장 맞춤형 기술도 중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이철재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사회연구소에서 있는 이철재라고 합니다. 그 앞에 네 분의 발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말씀 잘 들었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사회학 관점에서 녹조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자연에 의한 위험은 데인저, 사람이 만든 위험은 리스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험 사회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녹조는 자연에 의한 위험, 데인저라고 볼 수 있는데, 녹조 라떼는 사람에 의한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녹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건 4대 강 사업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기술까지도 함께 고려한 부분이 포함되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7월 달에 그 소양호에서 굉장히 대규모 녹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특이점이 발견했죠. 왜냐하면 2012년부터 낙동강을 비롯해서 영산강, 금강에서 대규모 녹조가 발생 때와 다른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녹조를 제거한다, 녹조 제거선 들어간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습이 보였고요. 근데 그건 앞서 발제하신 그 선생님들처럼 사실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건 강원도 지자체장이 브리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겠다. 물론 그 브리핑 내용도 과학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조가 얼마만큼 정량적 데이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전주의 원칙에 의해서 녹조 발생을 최대한 줄이겠다. 특히 소양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위험 소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것이 현재도 계속 발생하는 낙동강 지역이죠. 그 낙동강 지역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이 사실상 상수원 구간인데 현재 낙동강 구간에서 녹조 제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숫자, 뭐 그 오탑 방지, 그 취수장의 오탑 방지막 이 정도지 행정기관이 또는 환경부가 다른 그 지자체가 위험 소통을 한다, 그 주민들한테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린다, 계도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역에 있는 단체분들은 한강권역은 1등 국민이고 낙동강권역은 2등 국민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현실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녹조 문제에서는 사실 신뢰성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녹조 대응센터가 지난 6월달에 환경부가 매우 중점 방향으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신뢰성의 상황에서는 국가 녹조 대응센터에 대한 실효성 자체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녹조 기술 적용 전에 구조물에 대한 사회 영향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환경, 그러니까 댐이나 구조물이 환경적 영향을 미쳤지만 그에 따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면 그 구조물은 사실 유지하는 게 맞죠. 그러나 사회적 편익이 아니라 비용을 발생하는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그 평가를 통해서 우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즉 녹조 제어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소양호나 아니면 대청댐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사실 댐으로 인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녹조, 그러니까 오염원 예방과 녹조 저감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4대강 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용조 수지 같은 경우가 사실 사회적 이슈는 안 됐을 뿐이지만 녹조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 여름에도 농업용 저수지를 확인했을 때 상당히 높게 마이크로시티들이 검출된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라면 목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구조물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함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녹조 발생 예측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수원만 아니라 강 자체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려면 녹조 제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녹조는 자연현상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녹조 제어를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재 의원님께서는 녹조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관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상당히 짧은데요.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분들께 뭐 질의나 코멘트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고요. 하실 때는 소속 기관하고 상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림성심대 이용석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내용은 다 받고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토론도 아주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소통 얘기도 하셨고 가성비 얘기도 하셨어요. 가심비도 얘기하셨고 하는데 저는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용어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하고 이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거나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낚시질하는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뭐 녹조라는 말을 쓰니까 그대 라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완화시킬 수 있도록 또 대국민적인 어떤 그런 그 홍보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여기 발제 이 포럼의 제목도 1차, 3차가 있었고 이제 4차도 있는데 전문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용어를 쓰셨어요. 발생 관리 방안, 그다음에 발생 관리 기술 뭐 이렇게 해서 그 발생이라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발생원 관리냐, 발생지 관리냐, 발생지 처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제 이걸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게 발생 처리냐, 발생 관리냐, 저감이냐, 처리냐, 대책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우리 포럼 이후에 좀 잘 하셔가지고 정립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특히 이제 녹조 발생 대책에는 크게 발생원 대책이 있고 발생지 대책이 있는데 발생원 대책에는 저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발생지 대책에는 저감이라기보다는 이건 녹조를 저감하는 거지 원인을 저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처리 기술이 대부분인 거고 이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처리를 해가지고는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좀 주의해서 쓰자, 상수원 처리를 강화하자, 뭐 고도 처리를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대책에 포함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립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로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우리 김무태 교수님께서 이 포럼을 주관하시니까 의견을 좀 잘 반영하셔가지고 예,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의 권지향입니다. 근데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조류 독소나 조류 남세균 그 대발생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여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하준수 우리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해로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원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시기적으로 일정한 특정 시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항구적으로 고민하는 거를 약간 주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녹조나 조류가 대발생하는 거가 작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로 재난 관점, 재해 관점을 도입을 해서 관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조류라고 하는 거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어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녹조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남세균, 유해한 조류는 남세균이거든요. 남세균에 대한 것도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천 유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남세균이나 녹조나 다 포함해서 정말 조류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많이 개체가 늘어나는 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남세균에 유래해서 만들어진 독소 문제가 조류 개체보다도 훨씬 더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별해서 수체 내에서 물환경 내에서 어떻게 제거하고 저감하고 관리하는 거는 조류 개체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정수장, 취 정수장에서 고민하고 관리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조류 유래 물질에 해당되는 조류 독소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조류 유래 유기물을 포함해서 만냄새 물질을 포함해서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녹조라는 표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좀 구별해서 관리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아주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1분인데요. 1분. 우선 참석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좀. 네, 오늘 참석해서 발표자분들도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불안이 없도록 녹조를 관리하는 것이 환경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목표이고요. 그래서 관리의 최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먹는 물이 안전하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이고, 그와 함께 이제 녹조가 저감될 수 있도록 오염을 예방한다든지 녹조를 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오염원을 관리를 해가지고 녹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모니터링이나 예측을 고도화해 나가면서 그것과 함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을 해야지 또 정확한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이게 저희가 완벽하게 남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 처리를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것인지, 뭐 그런, 아니면은 취수장 인근에 있는 조류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기술 개발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확대해 나가고, 또 뭐 유입지류 관리부터 해서 또 먹는 물 안전까지 그 전 주기를 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약간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포럼에서 정책 제언을 최종적으로 5차 포럼까지 진행하고 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오늘 얘기해 주신 중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제와 관련해서는 R&D나 기술이 주제였는데, 저희가 신규 R&D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원과 함께 기획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 기획 내용 안에 잘 담겨서 과기부나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또 새로운 녹조 관련 R&D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부의 말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녹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후 변화 혹은 뭐 기후 위기도 뭐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연구보다는 뭐 융합 연구가 필요하고 다양한 그 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그런 통섭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물환경 정책 포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